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우리나라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랑 사진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알아볼 거고요. 다음에 올라갈 강의에서는 오늘 배울 이 자연재해와 관련된 영상들을 선생님이 올려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자연재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뭔가가 합쳐진 말이죠. 자연과 재해. 그래서 어떤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재해라 함은 뭐 어떤 재난이라던가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현상 중에서 뭐 폭우,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거죠. 폭우가 내려서 폭우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로는 뭐 홍수가 났다. 그래서 집 안으로 막 물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 혹은 뭐 집안에 있는 건물들이 많이 뭐 고장이 난다던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겪을 수 있는 어떤 재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연이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에 참여하셨다. 사랑의 집짓기 현장에서는 땡땡산 산사태 당시 부서졌던 장애인 복지시설을 허물고 새로 지었다. 지연이는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땡땡산 산사태를 다룬 신문기사를 검색해봤다. 네, 지금 산사태라는 자연재해가 나왔는데요. 이 산사태는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 이제 산에 있는 지반이 약해져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어떤 산사태 피해가 나타났는지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땡땡년 땡월 서울특별시 땡땡산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집채만한 흙더미와 바위덩이가 인근 주택과 차들을 덮쳤다. 이번 산사태의 원인은 서울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이다. 이때 서울 지역에는 하루 동안 410mm나 되는 많은 양의 폭우가 내렸다. 이번 산사태로 18명이 사망했고 땡땡산 주변을 지나는 도로가 통제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네, 폭우로 인해서 이런 산사태라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집중호우는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으로 산사태나 홍수의 원인이 된다. 이처럼 홍수, 가뭄, 태풍, 지진, 황사 등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피해를 자연재해라고 한다.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올려줄 영상에는 이 실제 땡땡산 산사태로 인해서 그 인근 도로로 막 이런 흙 같은 게 이렇게 덮쳐오는 거를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보면서 산사태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 피해의 심각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48쪽과 49쪽에는 계절별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황사와 가뭄이 있습니다. 황사는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에서 발생한 미세한 모래먼지가 우리나라까지 날아와 가라앉는 현상이다. 황사가 발생하면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고 집에 돌아와서는 손발을 잘 씻어야 한다. 네, 여기서 황사가 발생하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중국의 황토지대나 몽골의 사막지대,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중국이나 몽골에서 발생한 모래먼지가 우리나라까지 불어와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황사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고 집에 돌아와서는 뭐 손발을 잘 씻으면은 황사 피해를 그래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뭐 국가적으로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지대가 늘어나지 않도록 뭐 나무 심기 사업 등을 지원해 줄 수도 있겠죠. 자, 그 옆에 가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뭄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거나 적게 오는 기간이 지속되는 현상이다. 늦봄이나 초여름에 주로 발생하는데 물이 부족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다. 가뭄의 피해를 줄이려고 저수지와 댐 등을 만든다.
봄철인 4월에 가뭄이 발생하는 까닭은 서울 지역 강수량 그래프를 보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 강수량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10월부터 4월까지 강수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부족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봤던 어떤 저수지라던가 댐 등을 만들어서 물을 잘 모아놓다가 이렇게 가뭄 같은 시기에 물이 필요해질 때 저수지장 댐에서 물을 이제 끌어와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여름철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는 폭염과 홍수, 그리고 태풍이 있습니다. 폭염 같은 경우에는 폭염은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매우 심한 더위이다. 폭염으로 온열 질환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여름에는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매우 심한 더위, 폭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날 흔히 더위 먹었다고 하죠. 그래서 열사병이나 일사병 등의 어떤 질환으로 우리 몸이 신체의 체온 조절을 잘하지 못해서 어지럼증이라던가 두통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을 동반하는 그런 피해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홍수입니다. 홍수는 비가 많이 내려 하천이 흘러넘쳐 주변의 도로나 건물 등이 물에 잠기는 재해이다. 홍수를 막으려고 댐이나 제방을 쌓거나 빗물을 가두어 놓는 시설을 설치한다. 아까 서울의 강수량 그래프를 봤듯이 10월부터 4월까지는 강수량이 적어서 가뭄의 위험이 있었는데요. 반면 7월이나 8월에 강수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제 홍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댐이나 이렇게 보처럼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홍수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태풍입니다. 태풍은 적도 부근에서 발생해 이동하는 동안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준다. 평균적으로 1년에 3개 정도의 태풍이 여름부터 초가을 사이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태풍이 접근하면 기상특보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네, 여름철만 되면은 태풍 매미가 북상해 왔다, 링링이 북상해 왔다 이런 기상 예보를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여기 태풍이 불어왔을 때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합천이 범람하고 그리고 홍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태풍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이 동반하기 때문에 나무가 쓰러진다거나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태풍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수구 같은 것을 잘 점검해서 빗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기상 예보를 계속 보면서 침수라던가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잠기는 그런 지역 혹은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대피 장소랑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정해놓고 확인해 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입니다. 겨울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폭설과 한파가 있습니다. 폭설은 한꺼번에 눈이 많이 내리는 현상이다. 폭설로 도로에 눈이 많이 쌓일 때를 대비해 제설 장비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폭설로 인해서 도로에 눈이 쌓여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편을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염화 칼슘이나 소금 등을 미리 확보하고 제설 차량 등 이렇게 눈을 이렇게 치우는 그런 차량 등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은 이러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한파입니다. 한파는 겨울철에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발생하는 추위를 말한다. 겨울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매우 차고 건조하며 동파나 동상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외출 시 보온에 유의해야 하며 특히 머리 부분의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한파는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는 추위를 말하는데요. 한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따뜻한 옷을 입으면서 보온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